오후, 옷이 가까운 회색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29살 청년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책상 위 커피 얼룩이 묻은 멀그잔에는 식은 아메리카노가 반쯤 남아있고 모니터 속 엑셀 시트는 눈부시게 하얗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복사기를 돌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등받이가 낡은 사무용 의자는 6시간째 그의 허리를 받치고 있고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되었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는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이 청년은 대기업 협력사에서 4년차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3,800만 원. 매일 평균 11시간 근무에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출근을 해야 했고 주어진 연차 중 절반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켭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카페 머이로그 하나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채광이 내려앉은 작은 카페 공간에서 젊은 사장님이 직접 원두를 내리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오후의 시간을 즐기는 영상. 그는 그 영상 하나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석 달 만에 24개의 카페 머이로그 채널을 구독했고 매일 저녁 침대에 누워 1시간 넘게 그 영상들을 돌려봤습니다. 재택 창업 성공 후기 17건을 찾아서 노션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을 내면서 속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원두값이 한 잔에 200원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닌가. 그렇게 2024년 3월 그는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아직 몰랐습니다. 커피 머신이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몇 잔 뽑아야 적자를 면하는지도, 임대료가 매달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쉽게 낭만에 빠져들었는지조차. 사표를 쓰던 날은 아직 선선한 3월의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은행 통장을 꺼내들었어요. 종이의 퇴직금 예상액을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짚어가며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색 건물 숲은 이제 더 이상 그의 풍경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사팀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발걸음, 사직서를 건네는 순간 손에 쥔 볼펜의 미끄러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료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이른 오후의 적막을 삼켰습니다. 그는 퇴직금 1,200만 원을 수령했고 적금 800만 원을 해지했으며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더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친구 2명에게 각각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신용대출 3,000만 원, 카드론 1,200만 원을 더해서 창업자금 총 8,3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 23평짜리 카페 자리 하나가 그 모든 돈을 삼켰습니다. 현리금 5,0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인테리어 1,800만 원,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에 700만 원 원두와 시럽, 컵 뚜껑 같은 초도 물품에 300만 원. 모든 지출을 정리하고 난 뒤 그의 통장 잔고에는 17만 4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살 청년 사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프 첫 주, 매출이 하루 80만 원을 찍었으니까요. 아침 6시, 아직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골목, 에스프레소 머신의 붉은 램프가 켜지고 그라인더가 원두를 갈아내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은 아직 첫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 간 내린 에스프레소 위에 갈색 크레마가 잔잔하게 떠오릅니다. 스팀 원두의 뜨거운 온도가 손끝에 닿는 순간 입구에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프 첫 달 매출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는 그러나 석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셋째 달 매출이 880만 원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월 임대료 220만 원, 관리비 50만 원, 대출 이자 98만 원, 직원 1명의 주차수당 포함, 월급 230만 원, 원두값 80만 원, 우유값 60만 원, 시럽과 포장용품 4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 55만 원, 카드 수수료 35만 원, POS 사용료 8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 12만 원,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47만 원, 총월 고정비용 935만 원이었습니다. 셋째 달 순손실은 55만 원. 그는 하루 14시간 일하면서 자신의 최저시급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간 누적 순손실은
280만 원, 매달 대출 이자 98만 원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 때마다 약 300원의 손실이 장부에 찍히는 구조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팔 때마다 300원의 손실, 석 달 동안 쌓인 280만 원의 적자.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혼자 가게를 지키기 시작한 그날 밤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새벽 1시 영업이 끝난 카페 안은 적막합니다. 계산대 위에는 영수증 뭉치와 빈 커피잔들이 쌓여 있고 핸드폰 화면 속 은행 앱에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찍혀 있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고요를 가르는 시간, 손에 쥐인 카드 명세서에 매끄러운 종이 촉감이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가게 앞 유리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 사이로 마지막 택시 한 대의 붉은 미등이 지나갑니다. 6개월 차, 그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500만 원 한도로 시작했습니다. 카드론 추가 대출 800만 원의 연 14%대 금리, 대구업체 500만 원의 연 20%에 가까운 금리, 한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 총액은 27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순이익은 평균 60만 원, 매달 218만 원의 적자가 추가로 쌓여갔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신용카드 연체 금리는 연 20% 가까이로 뛰었고 불과 8개월 만에 그의 신용점수는 948점에서 703점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대출 상환액을 확인했고 숙면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일어나면 카페, 잠들기 전엔 대출 계산기. 그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날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무렵 마침내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빌린 돈 600만 원을 갚을 수 있겠냐고요. 오후 3시 나무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이 길게 진동합니다. 친구 이름이 수신 화면에 떠 있고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그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간간히 들립니다. 손바닥에 닿는 젖은 행주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그는 결국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마지막 손님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는 오후의 정막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친구 2명은 각자 빌린 300만 원을 갚으라 요구했고 그는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가족 모임에는 더 이상 얼굴을 내밀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통화는 한 달에 한 번, 길어야 5분.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는 친구들의 단톡방을 모두 나갔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렸습니다. 여자친구는 2014년 11월 그에게서 빌린 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문자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은 2023년 12월 437명에서 2024년 12월 28명으로 줄었습니다. 우울감 자가진단 점수는 중증 우울증 단계인 19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남은 것은 채권 추심원과 스팸 계정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월 영업 시작 11개월 차 그가 카페 문에 붙인 안내문 한 장, 그것은 신메뉴를 알리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유리문 안쪽에 테이프로 임시 고정된 폐업 안내문이 바람에 조금씩 들썩입니다. 내려진 셔터 앞에 빈 테이크아웃 컵 하나가 나도 궁금이다. 겨울찬 공기에 녹슨 간판 나사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셔터 너머로 철거 인부들의 발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옵니다. 커피 머신을 들어올리는 작업자가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고 오전 8시 평생 한 번도 늦은 적 없던 단골 손님이 닫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2025년 1월 14일 그는 11개월 만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누적 적자는 1억 2천만 원, 거기에 철거비 250만 원, 원상 복구비 200만 원, 중도 해지 위약금 180만 원이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권리금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보증금 3천만 원은 밀린 월세 660만 원과 위약금을 떼고 겨우 2천만 원만 돌아왔습니다. 700만 원 주고 샀던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는 구매가의 20%인 140만 원에 중고로 넘겼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도 남은 부채 원금 6천만 원에 연체 이자와 각종 수수료가 더해져 최종 빚은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폐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의 신용 등급과 은행 계좌 그리고
모든 일상에 드리울 그림자와의 싸움 말입니다. 오후 2시 법원 개인 회생 접수. 창고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아는 중년 여성의 굳은 표정, 접수 번호표가 찍혀 나오는 기계 소리, 복도 가득 사무용 냉난방기의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스칩니다. 접수 담당자가 그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종이 소리가 법원 복도에 차갑게 울립니다. 창밖 법원 정원의 나목들은 겨울 하늘을 향해 앙상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3년간 매달 80만 원씩 납입하는 조건. 그의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신용카드는 전면 금지되고 체크카드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한 물류회사에서 매달 받는 월급 250만 원 중 32%가 자동 압류됩니다. 개인 회생 중에는 해외 여행도 고액 자산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3개월 이상 납입을 연체하면 개인 회생은 즉시 폐지되고 모든 불이익이 그에게 돌아갑니다. 2030년까지 모든 빚을 갚아야 하지만 연체 이자가 계속 붙어 실제 변제 종료 예정일은 2029년 4월입니다. 31살,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시절을 그는 빚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청년은 그 혼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카페 34곳이 문을 닫고 그 자리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창가 자리, 형광펜으로 빼곡히 표시된 사업계획서, 프린트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습니다. 노트북 엑셀 시트에는 숫자들이 줄지어 입력되어 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창업 교육 영상이 정지된 채로 화면에 떠 있습니다. 책장 사이로 누군가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오고 손가락 끝에 키보드 자판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오후 4시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 사람이 커피가 아닌 숫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카페만 224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창업수를 넘어섰습니다. 카페 3년 생존율은 20%, 5곳 중 4곳이 3년 안에 사라집니다. 소상공인 폐업 후 평균 부채는 1억 236만 원, 폐업 비용만 평균 2,200만 원이 더 듭니다. 자영업자 45% 가까이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평균 부채는 5,920만 원입니다. 하루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아메리카노를 몇 잔 팔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87잔입니다. 하루 영업시간 10시간 동안 시간당 8잔에서 9잔 사이, 즉 7분마다 한 잔씩 팔려야 적자를 면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은 실제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정보 공개서를 분석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비 창업자라면 최소 1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무료 창업 컨설팅과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는 한 줄 한 줄 직접 분석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 87잔이라는 숫자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매년 수천 명의 청년이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왜 사회는 그들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밤 10시 서울 도심의 한 골목길, 불과 100m 거리에 5개의 카페 간판이 동시에 불을 밝힙니다. 매장마다 텅 빈 좌석들이 저마다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 로비에는 신규 점주 모집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인쇄된 정보공개서의 작은 글씨들은 누구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난 계산대 앞에는 대기표 뭉치가 그대로 쌓여 있고 밤사이 어느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문의 전단지가 붙습니다. 2024년 커피숍은 12,246곳이 문을 닫고 새로 문을 연 곳은 1,720곳. 60년 만에 처음으로 폐업이 창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커피숍 수는 10만 3,270개로 1년 전보다 1,526개나 줄었습니다. 2025년 2월까지 다시 209개가 더 사라졌습니다. 카페 창업 비용은 8천만 원 이상 드는데 연평균 폐업률은 30%를 넘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풀린 대출 자금이 시장의 과잉 진입을 부추겼고 그 결과 한국은 인구 400명당 카페 한 곳이라는 세계 최고 밀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자영업 폐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8,282명, 폐업률 85%,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의 구조를 꿰뚫고 나면
반드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20%의 카페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오후 4시 합정동 골목의 다른 카페는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주인장은 원산지 라벨이 붙은 원두를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로스팅한 원두에 고소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바리스타가 잔을 닦으며 단골 손님에게 미소를 건넙니다. 카운터 위 작은 노트에는 단골들의 이름과 선호하는 음료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살아남은 카페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월 임대료를 매출의 8%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둘째, 원두를 직거래하거나 소규모 로스터리와 협업해 재료비 비율을 20% 미만으로 통제했습니다. 셋째, 오픈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넷째, 시그니처 메뉴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차별화된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오째, 좌석당 월 매출이 30만 원 이상 나오는 회전율 구조를 갖췄습니다. 육째,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변화하는 상권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 자금 외에 1년치 운영 자금을 별도로 확보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들은 모두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생존은 운이 아니라 정부 비대칭을 해소하고 재무 설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의 차이에 다름 아닙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29살 청년의 1년을 따라오는 동안 당신의 가슴 속에 어떤 질문이 피어올랐습니까? 늦은 밤 한강공원. 모든 것을 잃은 청년이 벤치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강 건너 도시의 불빛들이 몰 위에 산란하며 춤추고 겨울 강바람이 그의 옷깃을 날카롭게 스칩니다. 멀리서 자전거 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두 손으로 감싼 일회용 컵 속 따뜻한 커피의 온기가 손끝에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가 긴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지금 물류회사에 재취업해서 매달 2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를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빚은 2029년 4월이면 모두 청산됩니다. 하지만 신용은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나야 회복됩니다. 그는 더 이상 카페를 낭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폐업 자영업자 1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영업 실패를 경험한 10명 중 3명은 다시 자영업에 뛰어들고 그중 60%가 또다시 실패합니다. 안전하게 창업하는 방법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 창업은 도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낭만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바꾼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